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로봇 및 기계적 분석만 2000개 이상 진행한 멘토 박태욱입니다. 자, 오늘은 큐렉소 보도록 할 겁니다. 큐렉소 볼 건데,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흑자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1분기 흑자 턴어라운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연간 기준에는 흑자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인도양 매출 50대 이상 또한 수주에 예상이 되고 있고, 또한 이제 요번에 올해 연간 매출 가이던스가 850억 정도예요. 네,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당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2023년을 봤을 때 한 729억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제 11억이 흑자가 전환이 되었고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나왔지만, 이 부분에서 이제 요번에 한 850억을 찍으면 흑자 턴어라운드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원가가 이제 절감이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좀 5분 정도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저희 데이업에서는 해당 종목뿐만 아니라 전 종목 모두 꾸준히 추적하고 분석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볼 건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거 짧게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이제 저번에 큐렉소에서 제가 리뷰를 했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우리가 해당 부분들이 전에 고점들을 형성해줬고 지지를 받아줬던 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봤을 때 고점들이 낮아지고 저점들이 낮아지는 이런 추세까지 계산을 해본다라면 우리가 여기까지 좀 분할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밑부분 1차, 뭐 아랫부분 2차 해서 이 안에서도 1차, 2차 나누면서 이 분할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크게 봤을 때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이 해당 레인지에서 이 윗부분 딱 맞고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은 고점들이 좀 낮아지는 요 추세를 상단으로 돌파하는 게 1번이었는데 금일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 돌파를 하면서 이제 어제 오늘 금투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외국인에서 한 10억 정도 금일 좀 더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마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 싶은데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뭐 외국인이 갑자기 오늘 10억을 좀 넣었다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해석이 되고, 금투 쪽에서도 단기적인 매수세로 이틀 동안 한 1억, 1억 5천씩 이렇게 넣은 모습들을 확인해 봤을 때 해당 추세를 돌파할 수 있지 않았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좀 길게 봤을 때 이제 추세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요 추세를 돌파해 줬기 때문에 다시 21선만 좀 올라타면서 안착을 해준다라면은 요 추세 하단부를 좀 돌파를 하면서 추세 상단부까지, 즉 장기평들이 모여있는 라인들까지는 좀 열어두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상승의 모멘텀은 아마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온다라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결과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들의 개선치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의류 로봇 사업부의 흑자 전환, 그리고 해외 인허가 모멘텀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뭐 FDA 승인 기대감들, 그리고 일본, 뭐 그리고 유럽 쪽 MDD 이쪽 유럽 인증제도를 넘어서면서 해당 부분들, 그리고 인도향에 대한 매출들까지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유료메카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영업 손실이 2019년부터 이제 꾸준히 축소가 되고, 뭐 중간에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꾸준히 축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로봇 판매 확대에 따라서 레버리지 효과와 함께 원가 절감까지 있기 때문에 흑자 전환이 달성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분기별보다는 연간 재무 기준의 흑자 턴어라운드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로봇 판매 최대 고객사인 이제 인도, 자, 보시면은 2020년부터 23년까지 인도양 이제 큐비스 조인트 판매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올해에도 50대 이상 수주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지난해 인허가를 획득한 지역 들 내에서 판매가 추가적인 확대를 우리가 계산을 해본다면 충분히 흑자 턴어라운드를 계산해 볼 수가 있겠고, 또한 원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뉴로메카와 품 계약을 통해서 로봇팔의 제조 원가를 절반가량 낮출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흑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반영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원가 절감 효과는 뉴로메카와 이제 MOU 체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분기
부터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허가 지역들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FDA, 큐비스 조인트 FDA 인허가 신청, 그리고 허가는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인허가 신청도 2024년 2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신청은 2분기, 허가는 2025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매출도 이제 2025년부터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미국들도 빠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부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실적적인 부분들이 받쳐줄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큐렉소에 대한 매출이 구체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2024년도에 이제 의료로봇 매출액을 큐렉소 대표가 500억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50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전체 이 매출액의 가이던스를 850억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로봇 쪽을 500억으로 얘기를 했고요. 무역이 250억, 그리고 임플란트 유통이 한 100억 원 정도로 계산을 했고, 의료로봇 매출은 큐비스 조인트가 미국의 인허가를 진행한 이후에 초도 물량을 포함한 초도 물량을 포함했다라는 가정하에 매출 가이던스를 뽑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큐렉소를 볼 때 리스크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딱 하나죠. 지금 매출 가이던스를 850억으로 잡아놨는데, 이 850억에 포함되는 게 미국 FDA 승인이 난 이 초도 물량을 포함한 가이던스이기 때문에, 만약에 2024년 안에 FDA 승인이 나지 않는다라면 예상 컨센보다 낮게 잡히면서 주가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이게 하락이 좀 나오더라도 연간 흑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하반기에 좀 상승의 모멘텀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이제 큐렉스를 볼 때 우려했던 부분들이 하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오버행 이슈입니다. 150억 원에 대한 이제 시비 전량이 이제 보통주로 전환이 끝났죠. 보통주로 전환이 끝났기 때문에 주가 해석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고, LNC바이오의 405억 원 규모의 블록딜도 끝났음으로 인해서 모든 오버행에 대한 리스크들은 다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큐렉소가 하락을 하는 이유는 하나겠죠. 이번 1분기 실적 부진. 1분기 실적이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한다면 주가는 상승에 견인할 것이고, 상승 이후에 이제 연간 턴어라운드 기대감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으면서 올해 이제 FDA 미국 큐비스 조인트, 그리고 2분기에서 이제 우리가 러프하게 3분기까지 일본의 인허가 신청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 모멘텀을 또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허가가 나는 게 2025년이니 2025년에 대한 상승 모멘텀들도 우리가 큐렉스를 볼 때 끌고 갈 수 있는 내용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큐렉소가 현재 이제 2024년 1월부터 내려오던 요 추세를 금일 상단으로 돌파해 줬다라는 매우 긍정적인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고, 11선을 올라타고 올라간다라면은 이 앞에 있는 전저점 해당 매물대 라인만 돌파를 해준다라면 추세 상단 부위자 장기평 라인들까지 추가 상승 모멘텀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여기서 뭐 지수가 하락을 하든 뭐 수급이 좀 빠지든 내려온다라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해당 레인지 뭐 1차, 2차 이렇게 분할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외국인의 수급들 그리고 단기적인 금융투자에 대한 수급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해당 영상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해당 내용들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금일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